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치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까지 각도기님의 휴가인 관계로 제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여전히 뜨거웠던 테마들이 오늘도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 코스닥은 0.37% 하락을 해서 코스피는 연초 대비 한 3%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로 여전히 코스닥이 언더퍼폼 중인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만 3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600억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항상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 할 때마다 시장이 항상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거의 코스피에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기아와 현대차에 한 900억, 600억씩 순매수를 하고, 뭐 하이닉스 정도만 200억 정도 순매수하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을 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이제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는 증시가 오늘도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고,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1.8% 정도 하락했고, 대만은 그냥 좀 보합 정도, 홍콩상에 뭐 마찬가지로 오늘 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올랐던 업종은 이제 음식료 섹터가 오늘 또 1등을 했습니다. 사조 대림이 여전히 18%, 지난주에 상한가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 무학, 사조 시푸드, 롯데 웰푸드,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삼양사, 보혜, 양조 전부 다 음식료 섹터에서 많이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수급이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듯한 모습인데, 사조 대림이나 이런 음식료 회사들이 이제 수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K 김밥, 냉동 김밥부터 해서 김치, 라면 등등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팔로우업을 했고, 실제로 수출 성장이 매출 성장으로 좀 많이 이어지고, 실제로 이제 이익 증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좀 계속 확인을 해가고 있는데, 이 이외에 숫자로 명확히 좀 확인이 되지 않을 기업들도 요즘에 상승 랠리에 같이 동참을 한 모습이라서, 네, 한번 분별을 잘 해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수 장비 섹터가 오늘 2등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주들 오늘 다 같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화신이 14% 상승, 서현이와가 12% 상승, SL, 만도, 기아, 현대차 다 4, 5%씩 오늘은 좀 급등을 해서 현대기아차가 좋았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모멘텀 때문에 오늘 대부분 자동차 섹터가 좋았고요. 현대 로템도 10% 상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대 상승, 오늘 방산주들도 수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늘 많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많이 떨어졌던 건 해운주들이 속해 있는 운수 창고 업종,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여전히 계속 신저가 기록 중이라서 서비스업도 오늘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화장품주들,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오늘 마이너스 크게 기록한 토니몰이나 한국 화장품제조, AVCNC, 이치한불 정도가 떨어졌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철강금속에서도 항상 2차전지와 같이 움직이던 회사들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전기전자도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전자에 속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솔루스 첨단 소재,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전자 오늘 1.88%나 많이 떨어졌고요. 뉴스가 좀 있었죠. 단독 보도이긴 한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콜테스트에 통과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설계 변경 요청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오늘은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0.9%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오늘 음식료 섹터에서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K푸드가 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까지 견인한다는 것을 삼양식품이 먼저 증명을 하면서 음식료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이익이 1분기에 800억 기록했고, 2분기에도 1분기보다 더 그 이상의 실적을 이미 수출 실적으로 보여줬고, 해당하는 영업이익도 800억 이상의 컨센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면서 우리가 숫자로 좀 증명을 한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이번 상승 모멘텀에 같이 올라탄 거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누적 수출 실적 성장 품목은 라면, 라이신류, 냉동김밥, 건기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월별 등락은 있지만 분유, 막걸리 이런 것도 5월에는 수출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다른 음식료 섹터 다 좋았는데 예전에 뭐 핫도그로 같이 올랐던 우양이 오늘 한 11% 정도 많이 떨어졌네요. 이유는 딱히 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회사 중에 아마 이런 흐름을 좀 보이는 회사들도 종종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의 인도법인이 6월 15일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도에서 상장할 예정이고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가 신주 발행은 하지 않고 구주 매출로 보유 지분 17.5%를 공개 매각을 해서 3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회사가 IPO에서 상장을 하는 방법에서는 기존의 대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주를 발행해서 시장에다가 팔아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혼용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대차가 신주 발행은 하지 않고 보유 지분만 매각을 한다고 하네요. 상장 시점은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17.5%를 매각해서 30억 달러 조달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역산해서 100% 지분을 생각해보면 예상 시총이 23.7조 원 정도, 171억 달러 나오게 됩니다. 약 24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기존의 언론에서는 30조에서 40조 정도가 거론이 됐던 만큼 이번에 역산한 금액 24조는 조금 언론 보도 대비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인도 자동차 업계 PER이 뭐 마루티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26배대,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29배대, 타타 15배 정도라고 거론을 했는데 타타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나 랜드로버 이익 비중이 높아서 PER이 좀 낮은 특수한 경우라서 다른 것들 보면 통상 20배 중후반 정도 인도 자동차 회사가 PER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현대차 인도 법인의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을 예상을 해보면 초기 언론 보도대로 30조에서 40조 원 그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걸 반영해서 현대차의 기업가치 상승 효과는 약 17조 원 정도로 현 주가 대비 30%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리포트의 일부 내용만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경우와 오른쪽에 있는 경우 나눠보면 이번에 이제 로이터 보도대로 역산한 시총 23.7조 원 가져간 게 왼쪽이고요. 이 경우에 IPO 했을 때 현대차의 지분 가치를 고려한 업사이드는 약 19% 가까이 이렇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 리포트와 최근 언론 보도 내용으로 계산한 인도 법인의 기업 가치 약 40조 원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현대차의 업사이드는 약 30%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최소치와 최대치를 보면은 19%에서 30% 사이에 현대차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오늘 현대차가 4% 올랐으니까 주가 여력이 있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현대차 인도법인 요거 덕분에 다른 부품주와 기아차까지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와 폴란드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방산주가 좀 모멘텀을 얻은 것 같습니다. 17일부터 22일까지 루마니아, 폴란드를 순차적으로 좀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방산 협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측과는 이 K9 자주포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죠. 그리고 K2 전차 방공망 체계 요것들을 수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폴란드 측과는 이제 1차 계약을 한번 했었잖아요. 뭐 K2, K9 등등 뭐 17조 원 규모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 이후 후속 계약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LIG 넥스원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양산했던 이 해궁 이게 말레이시아 함정에 장착될 것이란 보도에 좀 급등을 했고요. 오늘 17%나 올랐네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으로부터 2,700억 원 규모의 수주 공시를 받았습니다.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이후에 공동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고요. 계약 기간은 24년 6월부터 31년 3월까지네요. 약 7년 정도인데 연 환산하면은 연 400억 정도 규모, 매출의 한 1%대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좀 약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뭐 엔캠 7% 정도 하락을 했고, 뭐 LNF,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다 2%대, 3%대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특히 LG엔솔도 2.8% 추가 하락하면서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고
공모한 첫날 60만 원을 찍었었는데 다시 이제 공모가 30만 원까지 쭉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처음에 30만 원에 상장을 한 게 이 코스피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첫날 상장한 날 종가 기준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에 영향을 끼친 건 시총 60조짜리 딱 그게 시초가로 딱 반영이 되는 건데 60조에서 지금 30조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사이 잃은 시총이 다 코스피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게 기존까지 저희가 좀 말씀드린 물타기 효과. 그래서 한국 지수가 참 미국 지수와는 조금 다른 상정 방식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못 가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양극재가 대표적이죠. 양극재가 5월 수출 물량도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다시 좀 2만 톤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월 양극재라고 하면은 NCM, NCA, NCMA를 모두 합산한 양극재 수치를 말씀드리면 수출량이 1.9만 톤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48% 하락한 수준이고 전월 대비해서도 10% 정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좀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서 처음으로 다시 감소로 돌아섰는데요. 신차 출시를 준비하는 기간임을 감안할 때 실망적인 수치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의견을 좀 냈습니다. 양극재 수출량뿐만 아니라 수출 단가를 보면요. 수출 단가는 27.7불 킬로그램당 가격이고요. 전년 대비 45% 정도 하락을 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수출 단가는 그냥 보합세죠. 광물 가격 하락세가 좀 마무리된 만큼 양재 가격 하락도 좀 멈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광물 가격이 조금 반등하면 이 P도 같이 좀 이제 반등할 걸로 기대가 돼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광물 가격에 의미 있는 상승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추후에 좀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 다시 또 그래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정리하면 이제 P는 하락을 좀 마무리한 것 같다. 그리고 Q는 다시 재하락을 좀 시작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수요 반등을 의미하는 출하량 회복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P 요인도 중요하지만 Q가 다시 상승하는 게 수요가 반등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하량 회복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BM의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좀 하향을 했는데요. 정책 기조가 조금 글로벌리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EU 다수당인 EPP는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존 내연기관차들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하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팔지 마라 이런 정책을 좀 했었는데 요거를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공식화를 하겠다는 이제 거를 공식화한 거죠. 그 미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UV나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 참 인기 차종인데 이 인기 차종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좀 늦추려고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EU나 이제 미국의 전기차 지원책이 좀 약해지는 만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에코프로 BM의 공장 증설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전망을 좀 했습니다. 2030년까지 양극재 판매량을 연평균 마이너스 15%씩 하향 조정한다라고 언급해서 이를 반영해서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그대로 유지하고 목표가는 하향을 시켰습니다. 이 정책 후퇴 결과를 보면은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특히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좀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전기차는 한 30%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내연기관은 6, 7% 정도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중고차는 아무래도 좀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소폭씩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정상인데 특히 전기차의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죠. 물론 한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전기차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더 뛰어넘을 정도도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정반대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 테슬라의 모델 3 중고차가 BMW 3 시리즈보다 작년 5월 달에는 360만 원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모델 3가 BMW 3 시리즈보다 비쌌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5월 달에는 모델 3가 오히려 660만 원가량 더 저렴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엔카라는 중고차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예전 대비해서 최근 1년 동안 모델 3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뭐 가격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BMW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도 한국에서 비슷하게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중고차 시세의 흐름이나 앞으로의 시세 전망은 이제 K카라는 업체가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K카에 따르면 3 시리즈 모델이 전월 대비 이번에 2% 정도 가격 상승한 데 반해 모델 3 롱레인지는 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단독 보도가 알파경제에서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알파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HBM 관련해서 이제 알파경제의 단독 보도가 그렇게 뭐 신빙성이 없는 기사들도 몇 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3E 12단 제품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 삼성 제품의 승인을 반려하면서 일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 측은 성능 저하를 이유로 설계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고심 중이다, 이렇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계속 퀄테스트 관련된 노이즈는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설계 변경을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엔비디아 니즈에 맞춰서 아마 공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존의 뭐 방식을 변경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장비들도 좀 많이 바꿔야 되고, 뭐 공정도 바꾸고 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투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초기의 수율이나 초기의 이제 비용들은 좀 많이 잡힐 수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중요하니만큼 아마 삼성이 그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들, 단독 보도들보다도 뭐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온디바이스 AI가 더 많은 디램 수요를 필요로 한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거밍치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각도기님과 어떻게 의견이 똑같냐,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또 비슷한 의견이 나왔어요.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의 AI가 A16 칩이 탑재된 아이폰 15는 구현이 안 되고 A17 칩이 탑재된 아이폰 15 프로부터 구현이 가능한데, 심지어 프로세싱 속도가 A16보다도 낮은 M1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맥 시리즈, 여기선 또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프로세싱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D램 사이즈가 더 중요하다, D램 사이즈에 더 민감하다 라는 의미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애플 이 인텔리전스 버전 1은 30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LLM이 탑재가 됐는데, 다음 버전은 파라미터 수가 70억 개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30억 개에서 70억 개로 2배 이상 증가를 할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D램이 필요할 것이다, 더 많은 용량의 D램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좀 더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면 더 많은 D램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거밍치 의견과 동일한 어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게임주 중에서 데브시스터즈란 회사가 11%나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적극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일단 주가가 한 달 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보유한 지분의 매물 출회 우려 때문인데, 단기에 이게 출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주가 하락 이유를 이거 오해다라고 언급을 했던 거니까 그만큼 리스크 해소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되고 6월 26일에 신작 기대감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신작은 이제 쿠키런 모험의 탑이라는 게임인데요. 전작이 쿠키런 킹덤입니다. 네, 요것보다 근데 전작보다 더 많은 초기 유저와 일평균 8억 원 이상의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주가에 탄력 있는 모멘텀이 신작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작 모멘텀은 이제 게임주가 단체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별 종목단으로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은 또 따로따로 부각이 되고, 전체 게임주가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크래프톤, 퍼러비스, NC소프트, 위메이드, 소폭 0%에서 1% 사이로 이게 큰 반응은 없었는데요. 오늘 데브시스터즈만 11% 급등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